물리학 1장의 8번째 강의는 엔탈피라는 겁니다. 엔탈피는 H라고 쓰고, 이제 엔탈피는 U 더하기, U는 이제 내부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에다가 PV를 더해준 양을 우리 이제 엔탈피라고 하고, 보통은 이제 엔탈피는 어떤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이제 내부 에너지하고 PV를 더해준 놈을 엔탈피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물리보다는 화학에서 좀 더 많이 써가지고 깊이 있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latent 잠열이라는 걸 배웠어요. 잠열은 phase transition에서 상변환에서 요 이제 지금 뭐 융해 과정, 뭐 기화 과정, 뭐 이런 과정에서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물질의 상태만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을 우리가 이제 latent heat이다, 잠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잠열은 열량을 질량으로 물질의 질량으로 나누거나 그럴 때는 이제 단위가 주울 퍼 질량 킬로그램, 또는 그놈을 몰로 나누거나 그럴 때는 이제 단위가 이제 주울 퍼 킬로몰, 킬로주울 퍼 킬로몰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이런 이제 페이즈 트랜지션의 과정에서는 페이즈 트랜지션은 이제 온도가 일정한 등원 과정에서 페이즈 트랜지션이 이제 페이즈 트랜지션이 나타나는데, 이 등원 과정에서는 우리 이제 부피가 일반적으로 변합니다. 템퍼러처를 이렇게 쭉 증가시키면 얼음이 녹거나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되거나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피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이 부피 변화는 이 시스템이 한 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온도, 일정한 압력에서 어떤 이제 얼음에 열이 들어오면,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가 변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또 외부에 이제 일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Q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W인데, 그 놈을 우리가 이제 단위 질량으로 나눠준 놈을 제가 이제 양변을 다 이제 단위 질량으로 나눠주거나, 저는 이제 여기 단위 질량으로 나눠줬지만 이걸 단위 몰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단위 질량으로 나눠준 놈을 L, latent heat 이제 이렇게 쓰고, 그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소문자로 썼어요. 델타 스몰 u, 그 다음에 더하기 P 델타, 이게 단위 질량당 이제 부피 변화를 델타 스몰 v, 단위 질량으로 나눠준 놈이라서 요 놈을 이제 소문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변화량,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부피 변화량을 나중 상태의 내부 에너지 빼기 처음 상태의 내부 에너지가 델타 U에 해당되고, 나중 상태의 최적과 처음 상태의 최적의 차이를 델타 V라고 하면, 이 latent heat이라고 하는 거는 UF, final state 플러스 PVF 빼기 UI 더하기 PVI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때 이제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라고 하는 놈을 제가 이제 small h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혹은 이 놈을 양변에 다 이제 질량, 단위 질량 혹은 몰로 이제 나타냈다면 몰로 곱해주면, 몰로 곱해준 놈을 대문자로 이렇게 쓸게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small h는 large h, 여기에다가 이제 질량을 곱해주거나 단위 질량을 곱해주거나 몰을 곱해줘서 어떤 양을 이제 델타 큰 대문자 캐피털로 써서 h는 u 플러스 pv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자로 쓴 놈을 우리가 보통 이제 specific enthalp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대문자로 쓴 놈을 보통 이제 엔탈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엔탈피는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를 이렇게 더해준 놈이 이제 엔탈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latent heat이라고 요 과정에서 기화 과정, 융해 과정, 이런 latent heat은 나중 상태의 엔탈피에서 처음 상태의 엔탈피를 빼준 놈이니까 엔탈피의 변화량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열이라고 하는 건
엔탈피의 변화량하고 같다. 잡열은 L은 엔탈피의 변화량하고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몰 우리가 이제 스페시픽 엔탈피 요것도 똑같이 스페시픽 인터널 에너지 요 볼륨도 보통 얘기할 때 스페시픽 볼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질량을 곱해주거나 아니면 뭐를 곱해주면 그게 이제 대문자 캐피털 레터로 돼서 엔탈피 H는 인터널 에너지 더하기 PV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엔탈피로 U 더하기 PV를 이제 나타내주게 되면 나타내게 주면 이제 온도도 압력도 일정한 경우에 Q는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니까 Q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엔탈피의 변화량입니다. 델타 H는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압력 일정할 때. 그래서 일정한 압력하에서 어떤 시스템에 유입된 열은 이 개에 유입된 열은 개의 엔탈피 변화량 이 경우에 이제 열이 들어왔으니까 흡열 반응이니까 개의 엔탈피 증가량과 같다. 그래서 Q는 델타 H 흡수한 열은 이 시스템의 엔탈피 변화량하고 같고 엔탈피 변화량은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물의 상태 변화에서 이제 우리가 융해열 여기 이제 이 B 단계에 해당되는 잡열을 레이턴트 잇을 우리가 보통 이제 융해열이라고 얘기하고 이 단계 D에 해당되는 잡열을 우리가 이제 기화열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열을 특별히 이제 그 액체가 물을 끓여서 기체가 될 때 수증기가 될 때의 잡열을 기화열이라고 했는데 이 기화열은 이제 539kcal 물 1kg당 기화열이 539kcal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기화열은 539kcal per kg의 의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놈을 제가 이제 칼로리를 주울로 1칼로리는 4.186주울이니까 칼로리를 주울로 이제 환산을 해주면 이때의 기화열은 22.6 곱하기 10의 5승 주울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잡열은 엔탈피, 스페시픽 엔탈피의 변화량하고 같다고 했죠. 그래서 엔탈피의 변화량은 나중 상태가 뭐냐면 수증기의 엔탈피 빼기 이제 물의 엔탈피, 초기 상태, 물의 엔탈피에서 이 스페시픽 hit의 변화량, 스페시픽 엔탈피의 변화량이 기화열에 해당된다. 그 값이 22.6 곱하기 10의 5승 주울 퍼 켈빈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화열의 의미를 엔탈피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이제 그 대기압 1기압에서 물 100도에 해당되는 경우에 1기압에서 100도씨에서 이제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데 그때 이제 1기압 100도씨에서 물의 스페시픽 볼륨 물의 최적은 10의 마이너스 3승 큐빅 메타 나누기 킬로그램 이건 이제 1리터에 해당되는 거죠. 1kg당 1리터에 해당되는 수증기의 물의 부피가 이만큼의 양에 해당되고 반면에 수증기가 요 대기압 100도씨에서는 물의 부피보다 훨씬 큽니다. 얼마가 되냐면 그 수증기의 부피는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지만 수증기의 최적은 1.8 세제곱미터 큐빅 메타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무지무지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변화에서 이러한 페이즈 트랜지션에서 한 일을 계산을 해주면 W는 P 델타 V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때 이제 1기압이라고 하는 건 1기압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1.01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메타 제곱입니다. 이게 이제 1기압에 해당되는 게 1.01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메타 제곱이고, 요 부피 변화, 그 수증기의 부피에서 물의 부피를 빼준 놈은 뭐 거의 1.8 조금 이제 그거보다 좀 작죠. 그러니까 베이퍼 빼기 워터의 볼륨을 이제 곱해주면 그 값이 1.7 대략 1.7 곱하기 10의 5승 주울 퍼 킬로그램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변환에서 이러한 페이즈 트랜지션, 액체 물과 수증기의 페이즈 트랜지션에서 한 일을 계산해주면 이만큼의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 증가량은 얼마나가 되냐면,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 엔탈 잡열 레이턴트 힛은 엔탈피의 변화량이라고 했고, 그놈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더하기 P 델타 V라고 했으니까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L 빼기 P 델타 V가 돼요. 그죠? 그게 L 빼기 W가 되겠죠? L 빼기 W가 되고, 이 레이턴트 잡열은 이 경우에 22.6 곱하기 10의 5승, 그 다음에 1은 1.7 곱하기 10의 5승 주울 퍼 킬로그램이니까 그 차이 22.6에서 1.7을 빼준 놈이 20.9 곱하기 10의 5승 주울 퍼 킬로그램이 되고, 요 내부 에너지가 이제 내부 에너지 이 레이턴트의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썼고 일부는 일을 하는 데 썼습니다. 그렇죠? 내부 에너지는 레이턴트의 92% 정도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썼고, 나머지 한 8% 정도는 이제 일을 하는 데 썼습니다. 시스템이 일을 하는 데 써서,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물이 기화가 되는데 수증기로 되는데 시스템이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한 일은 대기를 밀어내는데 썼습니다. 대기를 밀어내서 수증기한테 공간을 좀 준 거예요. 그래서 룸을 만들어줬다. 베이퍼에 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물의 잡열을 보면 물의 기화열은 여기 이제 물의 기화열은 템퍼러처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기화열의 단위가 이제 여기는 킬로주울 퍼 킬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물의 경우에 기화열이 아까 100도씨에서 물의 기화열이 22.6 곱하기 10의 5승 주울 퍼 킬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킬로주울의 단위로 썼으니까 이 킬로주울의 단위로 써지면 이제 2260 이렇게 되겠죠. 2260 킬로주울 퍼 킬로그램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 100도씨 일기압에서 물의 기화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템퍼러처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되면 잡열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어떤 온도로 딱 가게 되면 이제 기화열이 0이 됩니다. 그러한 지점을 우리가 이제 임계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물의 그 페이즈 트랜지션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이제 뭐 액체, 고체, 기체의 상태가 같아지는 지점이 이제 삼중점이고,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1기압 100도씨에서 보면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1기압에서 템퍼러처를 더 올려주면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1기압에서 100도씨가 넘어가면 이제 물이 아니라 이제 기체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물을 만들고 싶으면 온도가 올라가도 물이라고 하는 액체를 만들고 싶으면 압력이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압력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템퍼러처가 100도가 넘더라도 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물을 만들려면 압력이 이렇게 증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그래프인데, 그런데 이제 압력을 쭉 증가시키면서 템퍼러처를 올리면서 압력이 이렇게 쭉 증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템퍼러처가 374.4도씨가 되고, 그때 압력이 이제 217.7기압 정도가 되면 요 지점에서는
요 지점에서 이제 물이 이제 기체로 변하는 한계점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점을 우리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요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지점을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템퍼러처, 크리티컬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임계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고 이제 액체하고 기체 상태가 이제 동등한 상태로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끝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연용량은 단위 온도당 열량, C는 델타 T분의 Q라고 하고, Q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때 우리가 이제 이로부터 우리가 최적을 일정하게 했을 때의 연용량, 정적 연용량은 내부 에너지, 부피가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온도에 따른 변화량으로 정의를 해주고, 반면에 압력이 일정하게 될 때의 연용량은 델타 U 델타 T 더하기 P 델타 V 델타 T. 이 압력이 일정할 때의 연용량, 정압 연용량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놈을 이제 엔탈피의 개념으로 써주면, 엔탈피는 이제 프레셔가 일정하게 되면 엔탈피의 변화량은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가 돼서, 결국 연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이 일정하게 되면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압력하에서 프레셔가 일정할 때 물체의 온도를 이렇게 쭉 올리는 경우에 온도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때 우리가 구하는 정압 연용량, 프레셔가 일정할 때 온도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때의 정압 연용량은 du dt at constant pressure 플러스 p dv dt at constant pressure라고 썼는데, 이놈은 결국 뭐죠? 엔탈피의 변화량, 압력이 일정할 때 엔탈피의 온도에 따른 변화량이 바로 정압 연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적 연용량이다 라고 하는 거는 내부 에너지 부피가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가 의 템퍼러처에 따른 변화량을 정적 연용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적 연용량을 일반적으로 보통 에너지 용량, 내부 에너지를 템퍼러처로 미분을 해주는 거니까 그놈을 에너지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압 연용량은 결국은 뭐냐면 엔탈피, 압력이 일정할 때 엔탈피의 템퍼러처에 따른 변화량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정압 연용량은 보통 엔탈피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제 엔탈피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P 델타 V인데, 제가 지금은 이제 열이 이렇게 흡열이 되는, 열이 들어와서 엔탈피가 변환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흡열 반응에서는 엔탈피의 변화량이 0보다 큰 경우가 되겠고, 이제 거꾸로 발열 반응, 이제 그 열을 방출하는 경우에 발열 반응에서는 이제 엔탈피의 변화량이 네거티브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엔탈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